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마치 하나의 가족의 일원과 같이 대우를 해주는 문화도 서서히 정착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행위가 점차 이슈화돼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네. 얼마 전에는 이웃집 고양이를 죽인 사람에게 실형까지 선고되기도 하는 등의 차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중한 범죄라는 인식도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면서요? 예, 지난 1월 16일 날 농림부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보는 건데요.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그 해마다 버려진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유기동물도 반려동물 심각하죠.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도입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 이제 보유세에 대한 필요성은 또 일정하게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돈을 내야 된다는 네. 문제죠. 반려동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향후 제도 도입까지는 좀 마찰이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근데 노공식품부 관계자가 반려동물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 보호나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으니까 방향성은 본인들은 맞다. 네. 그 선진국은 이미 세금을 통해서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제도 도입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큰 이제 향후의 방향성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도입해서 여러 이제 유기동물 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한 이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럼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누가 키우고 있는지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건데 현행의 제도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 일단 세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네. 부분이죠.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제는 201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고 네. 반려동물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개체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반려동물이 무방비하게 유기되거나 살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네. 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이 시, 군, 구청장, 특별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거기 구청에 가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을 해서 네. 해당 기관 내에서 등록 신청서가 비치돼 있거든요. 작성한 후 동물 등록 방법, 내외장 그 인식표 같은 거예요. 네. 칩 같은 건데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면 되는데 그 등록 후에 주어지는 그 내장 마이크로칩은 그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동물용 의료기기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3개월령입니다. 3개월까지가 한도고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신 견주는 해당 견의 안전과 이런 정책들을 고려해서 꼭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만 이제 등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반려견도 있지만 다른 개들도 있잖아요. 그 네.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는 개들도 있고 집에서 그냥 키우는 개들도 있는데 강아지 모든 개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 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3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라고 하고요. 네. 고양이 등록 시범 사업은 올해 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책들도 많이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그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 배설물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좀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는 반려동물의 특성상 외출이 잦은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는 좀 위생 부분에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보호법 13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네. 어기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목줄을 좀 잘못해가지고 타인에게 상해를 미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형법상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안 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타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예, 반려동물 타인이 나의 반려동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은데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물건, 즉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네. 물건이죠. 약간. 그래서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돼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질 수 있고 꼭 해당 가해행위가 반려동물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손괴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동물보호법, 그러니까 꼭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에 넓게 네.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 가지 뭐 동물 전체를 포괄하는 거라서 네. 꼭 반려동물이 아니라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강화된다고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참고해야 될 만한 참고할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그 운전 중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꽤 보여요. 네. 그런 경우에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범칙금이 합니다. 부과되는 거죠? 예, 아이들 카시트처럼 네. 그 반려동물 보호 케이지를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 등록이 아까 등록제가 하셔야 된다 네. 했잖아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 변경 신청서 그리고 폐사 증명 서류를 갖춰가지고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중에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정해진 기간에 신고 안 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기존의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수단을 넘어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1천만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네. 그 패티캣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려동물이 사회 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키고 동물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으로서 중요한 의무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그런 규정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좋은 문화가 정착되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반려동물 관련 법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